때 지금 뒷말이 한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 뭐 유상범이 뭐 했던 거는 그냥 빼고 주진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진우 기자랑 헷갈렸던 바로 그 주진우. 그 주진우가 나와서 와 검사 특수부 검사 애들의 뇌구조는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최병 사망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와 되게 열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진우의 논리대로면 순직 장병의 시신은 그냥 폐기 처리하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우리가 예우를 갖춰서 모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저 진짜 극악한 표현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사택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선거가 끝나면 그냥 파손된 장비는 어디 쓸데 없으니까 난 선거 끝나면은 더 이상 심판 받을 필요 없는데 유권자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전쟁에서 사망한 그 용사들의 시신을 10년, 100년이 지나서도 다시 발굴하고 유해를 안장하고 찾아가는 이유가 뭔데요? 그만큼 그게 군인의 임무라는 게 그리고 그 군인의 생명이라는 게 소중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군인이 사망한 이 사건을 두고 장비하고 비유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극악한 거예요. 이건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군 장비를 파손을 했는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8명을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다 압류를 해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어라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 이 개새끼. 나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군 장비 파손된 거는요. 새로 사거나 고치면 돼요. 사람 목숨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군 장비 파손됐다고 해서 그 부대 지휘관이 해임되거나 보직 이동되거나 하는 그런 처벌 안 받습니다. 그냥 장비 파손은 장비 파손일 뿐이에요.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만 그 지휘관이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진숙한테 극우라고 했잖아요. 임성근이가 그랬죠.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걸 예전에 전체주의라고 표현했잖아요. 개인은 중요하지 않아. 전체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목숨을 바칠 생각은 없어요, 나라에. 대한민국 상당수의 상류층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못 살고 가난한 자들의 자식들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입에서 극우적 발언이 나온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 극우적 발언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얘네들이 수사를 할 때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언론은 그거를 뭐 이재명 대표감 같으면 이재명 대표가 뭘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죽했으면 홍준표가 윤석열하고 토론할 때 이랬잖아요. 얼마나 포악하게 수사를 하셨으면 5명이 자살을 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거 뭐냐면 같은 맥락으로 이거 한번 보세요. 김광민 변호사가 한 말. 김광민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한때 수행했던 분이 검찰 가서 증언 1번 했다가 압수수색만 3번 당했대요. 그중 3번째에 만삭인 부인이 집에 혼자 있는데 검찰이 들이닥쳐 집을 털었고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부인이 나중에 수원지검에 찾아가 항의했더니 한시성을 가진 검사가 그랬대요. 나는 너 죽여버리고 지방 좌천 갔다 오면 되지만 너는 인생 조진다. 결국 그 아내분은 유산됐답니다. 최근에 내가 극우 관련해서 검사들, 특수부 검사들 보면요. 성향 자체가 다 극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장 채워주면 정말로 6.25 때 같으면 죽창질했을 놈들이야. 아, 어떻게 임신한 임신부한테 저렇게 말합니까? 이 사람 하나 죽어도 상관없다는 투잖아요. 주진우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만배하고 돈 거래했던 언론인들 중에 한 명이 그 자살로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 소식 딱 들리니까 검찰에서 바로 발표한 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끝. 그래놓고 이걸 또 이재명 대표랑 엮고. 예.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사람 목숨은요. 뭐 홍익인간 이런 걸 떠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구호가 뭐예요? 사람이 먼저다 했잖아요. 그 말은 전체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국가가 뭔데?
국가가 뭐야? 대통령이야? 무슨 그 영토야? 아니고 국가의 본질은 국민이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 국민 하나하나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 어떤 자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중요시 하자는 게 사실 상식적인 사람들, 진보란 얘기 안 꺼내. 예.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사람 하나 죽은 거를 장비 하나 파손된 걸로 비유밖에 할 수밖에 없는 저 주진우 저 새끼는 군대 검사로 있을 때 어떤 수사했겠어요. 저런 식으로 했겠죠. 하다못해 군견이 죽어도 애도를 표하고 다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김건희 법이라고 만든 게 강아지 그렇게 개 함부로 죽이고 그걸로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거를 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주진우는 완전히 그런 개에다가 비유를 하더라도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서 더 분노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역사를 좀 알려드리자면 저런 개 백정들이 수사를 내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그렇다 보니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 제일 중요시했던 두 글자가 바로 인권이에요. 그래서 법무부는 검사들이 폭주하지 않도록 인권을 지키는 보루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지금 인권을 지키는 보루라 이런 식으로 뭔가 구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잡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데만 혈안돼 있잖아요. 그 사이에 사람은 죽어도 돼. 김 사장님 저번에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랑 관계는 안 불고 계신데 저번에 보니까 누구 만나셨대요? 어디 아파트 드나드시대요? 뒷조사 해가지고 그 사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할 때 돌아가시는 거라고요. 돈 받으셨대요. 누구 만나셨대요. 별건으로 뒤지는 거죠. 이화영 지사가 딱 그 상황이잖아요. 다 아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놈들이 그럼 사이코고 애들이 극우라는 거죠. 그거를 국회에서 요구 없이. 국회는 뭡니까? 주진우야, 네가 부산에 당선됐잖아. 부산 네 지역구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진우 어저께 정말 대박 사고 한번 쳤죠. 필리버스터 때. 군대 계획으로 틀린. 예. 저거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얘가 이제 미필이라 이거죠. 이필인데. 근데 주진우가 그 면제 사유가 그간 문제였대요. 간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면제를 받았는데 술을 그렇게 잘 먹는답니다. 나왔나 보지. 아임군 먹고 나왔나 보지. 아 그런가? 네. 아임구 때문에 나왔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는 내가 가끔씩 청각 때 만나던 여자들이 물어보던 거예요. 근데 계급 잘 몰라요. 그러니까 1, 2, 3, 4인 줄 알아요. 1병, 2병, 3병, 4병. 아니 그래 군대 안 갔다 왔다도 어떻게 저게 가능해요? 그것도 손가락을 세면서. 아니 친구도 없나요? 군대 간 친구도 없는지 저는 그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군대에 갔다 올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이랑 왜 놉니까? 그런 가난뱅이들이랑 친구하면 안 되지. 저는 이건 너무 놀랐어요. 주진우 재산 신고가 70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저런 애들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한번 그 계급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군대의 기준은 상병이라고. 상병의 원래 말은 상등병이에요. 일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진짜 군인. 그게 상병이고 상등병. 그때 상병에 이르는 과정에 2등짜리가 있고 1등짜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1등병, 2등병, 상등병에서 2병, 1병, 상병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면 병들 중에 병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딱 세면서 봐봐. 1병, 2병, 3병. 나 씨. 저것도요. 저 발음 분석에 3병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 우리가 그냥 상병으로 들은 거지. 아니, 그렇죠. 근데 사실은 검사라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수사를 했을 테고 사실은 그 군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개그 프로그램도 있고요. 영화도 있고요. 그래서 다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국민의 절반은 군대를 가요. 아들도 갈 수 있고 친구도 갈 수 있는데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게 저는 더 놀랍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지는데. 아 그리고요, 난 내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진우 목소리 들어볼 일이 없잖아. 이혼모도 마찬가지고. 근데 애들이 하나같이 찌질해. 뭐 스마트하고 똑똑한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희말대기 하나도 없는 그냥 약간 모자란 애들이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이더구만. 쟤 있잖아, 주진우 저 국회에서 저 막 그 필리버스터 할 때 딱 보면 저런 게 검사였다고?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이게 뭔가 그 주진우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 상상했던 모습하고 너무 많이 완전 달라요.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얘를 목소리 같은 걸 안 들어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무서운 특수부 검사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냥 모자란 애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검사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게 대통령이 되는 상황도 되겠지만요. 그리고 어저께가 아니라 어저께죠 저거는 배현진이 때려봐 한 사건이요. 아, 저거 진짜 한 대 쳐야지 저거는. 한 대 치면 안 되죠. 이게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뭐가 와, 있냐면 진짜. 지금 필리버스터를 이제 24시간 지나서 강제 종료시키려고 하니까 국민의힘 저 레밍 때가 벌떼처럼 몰려 나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한테 항의를 내요. 국회의장은 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조금만 더 나갔으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퇴거 명령이라고 옆에 저 정청래 의원이 들고 서 있는 게 그거예요. 아, 그래요? 퇴거 시켜라. 그거 가능했거든요. 오늘 정청래 의원 최고위원 발언에서도 저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저 진성준 의원이 가서 이 국회의장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퇴거 명령 시켜라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앞으로 몰려나간 법을 거. 지키자라고 네.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진성준 의원한테 배현진이가 뭐라고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 받았잖아 진성준 의원이. 그래서 지금 저 임 이자가 맞고 있긴 했는데 뭐 때려봐. 와. 저걸 쳐야지. 저걸 어떻게 참아? 저렇게 치면은 진성준 의원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기만적인 건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인증샷, 일종의 인증샷을 남기는 거예요. 어차피 최상병 특검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라는 인증샷을 용산에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배현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한동훈한테 붙었다는 그런 소문이 또 돌고 있잖아요. 붙었죠.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나는 아직 마음까지 가지는 않았다. 아,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쪽으로 유심히 쳐다보고 있긴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대야 되는 거죠. 네, 정확한 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틸 사진을 보여드린 건데 새날 정보 텔레그램 방에 가시면 사실 영상으로도 남아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은 배현진이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영상은 많이 돌아다니긴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배현진 저거 진짜 도핑 테스트 해야 된다 저 정도면. 근데 이제 그 배현진 의원을 보면서 가장 놀라는 건 보통 자기 동료 의원들하고 통화할 때나 대화할 때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엘레강스한 이제 그런 말투를 쓰는데 저렇게 본회의장에서 상대당 의원, 다른 야당 의원을 향해서 취하는 저 태도, 배를 막 내밀면서 때려보라고 막 배를 내미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야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런 그 상황이 방송국에서도 TV로도 많이 나갔었는데 유심히 봤던 거는 뭐냐면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앞으로 쭉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민주당 쪽에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게 누구냐면은 김동아, 모경종이에요. 예, 제일 젊은 의원. 네, 제일 젊은 네, 의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게 움직임이 보이니까 바로 핸드폰 영상을 딱 켜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영상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러라고 그 자리에 앉혀줬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잘하고 지금 있더라고요. 이미자 의원이 지금 적극적으로 말리잖아요. 왜 저러겠습니까? 왜? 푹 자고 나서 몸이 개운하거든.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몸이 개운하니까 한번 움직여 볼까 하는 거예요. 저런 거는 어떤 행위에 가깝냐면 유상범이나 이런 애들이 국회의장한테 인사 안 하고 들어가는 거나 배현진의 저런 행위들은 사실 자기 지지층에다가
윤석열을 보라는 것도 있겠지만 지지층한테 나 이렇게 잘 싸우고 있어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쟤네들은 만년 야당 체질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를테면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모자란 대통령 하나가 극우로 가잖아요. 그러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러시면 아니 돼요.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좀 양보할 건 하시오가 돼야 되는데 하나같이 저런 애들만 있으니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정신병자라고 불리는 극우들은 배현진 잘한다 유상범 잘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만 모여 있으니 저 장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진성준 의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함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 나이 이야기하면 꼰대지만 꼭 그냥 무턱대고 반말에 왜 때려봐 쳐봐 이런 거잖아요. 와, 뭐 이런 그냥 망나니인 거잖아요. 네.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어디 주호영 같은 사람한테 새파란 민주당의 지금 배현진 정도 나이 되는 국회의원이 저런 식으로 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칭찬하시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 행위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움이 안 되는 행위예요.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맞아요. 예.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배현진이 작정을 한 것 같긴 해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게 처음이 아니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괴물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게 이제 계보가 있죠. 이제 국민샹 X 1호 나경원, 국민샹 X 2호 배현진, 국민샹 X 3호가 지금 김민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입을 너무 크게 벌려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 김민전이가 놀랍게도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예요. 후보가 아니라 거의 당선 확정이죠. 여자 한 명밖에. 여자 한 명밖에 없거든요. 후보가. 그러니까 여성 한 명 무조건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재는 당선 확정이죠. 앞으로 푹 꿀잠 자겠죠. 아유 씨 부끄럽다. 다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정상이 사실은 자신들이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저게 망해가는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정상이 없으니 제대로 된 정당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탄핵되고 정권 바뀌면은 저희들 100%는 윤석열 물어뜯습니다. 그게 현재 모습일 테. 여기까지 하시고요. 배대곤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흑석돌님 배현진은 전형적인 이직에 정신 나간 눈가리를 보여줬음. 국힘 필로우버스터 재밌었다 잘했다. 필로우버스터. 심지어 필리버스터 잘 때 잔 시간이요. 개초저녁이에요. 새벽도 아니야. 필리버스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초저녁에 잠든 거야. 오늘도 나님 배현진 입모양 보면 멍멍멍멍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멍멍 배현진 다 감사합니다. 홍수진님까지 고맙습니다. 상식적으로 삽시다 여러분.